이미 나오는 거야.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주말까지 서울에 있어? 주말까지 있으면 만나고 싶은데. 말도 진짜 멋있게 하네. 박사님은 헤어진 여자랑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 이제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게 사실 다시 사귄다고? 네. 반드시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맛있으세요? 저는 정형외과가 탁구에 나오는구나. 드디어. 잘 치네. 이거. 익준아, 우리 집 탁구장 했던 거 알지? 알지. 뭐 푸시업 했어? 아이고. 정말. 가자. 뽀뽀하겠다 야. 진정해. 대학 교수 시절 때 이런 운동 경기 하셨나요? 안 해본 것 같은데. 근데 그 탁구는 많이 쳤죠. 우리나라에서 탁구가 처음 유행한 게 86인가 88인가. 윤한규 선수하고 그 누구지 여자 선수. 젊어서 모르구나. 화이팅! 하고 화이팅! 하고 그랬던 여자 선수 있잖아. 현정화 선수. 너무 그때 탁구 붐이 일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탁구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탁구도 배운 적 없이 그냥 친 거예요, 친구하고. 그래도 얼추 그냥 비슷하게 치던 그게 돼가지고. 드라이브도 넣으세요? 이렇게 좀. 당연하지. 진짜 그 정도세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탁구채가 쉐이크 핸드가 있고 이건 뭐지 이렇게 치는 거, 연필처럼 잡고 치는 거. 이걸로 나는 처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 요즘 거의 다 이걸로 하더라고. 이렇게 잡고. 그렇게 잡진 않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펠리 선생님 집에 이제 주말에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자주 갔었는데 펠리 선생님 집에 탁구대가 있더라고. 닭들이 탁구 한번 칠래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하면서 제가 졌어요. 탁구 잘 치시더라고. 근데 탁구를 제대로 한번 저는 배워보고 싶은 그 희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흉부외과 코드블루, 흉부외과 코드블루, 흉부외과 코드블루, 흉부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가 뭔지 알아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게. 대학병원 같은데 이제 갑자기 이제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렇게 방송이 나와요. 위치를 알려줘요. 몇 병동 외래에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흉부외과 외래, 3층 외래, 코드블루 이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과와 관계없이 바이탈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다 뛰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 다 들리는 거죠? 박사님 뭐 안에서? 외래도 들리고 다 온 병원에 다 들려요. 박사님도 한번 달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형외과는 걸리적거려. 주로 이제 바이탈을 다룰 수 있는 과에서 가야죠. 핵의학과는 무슨 학과예요? 핵이 뭐예요? 핵. 진짜 그 핵. 그 핵. 뉴클리어. 무슨 주로 암 치료할 때 수술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게 크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방사선 치료를 핵의학과에서. 핵의학과. 아니에요. 취미예요, 취미. 해녀? 야, 카메오로 출연하셨구나. 이분이 그때 진짜 우리나라 탁구 붐의 주역이었거든요. 화이팅! 하고 화이팅! 나 신경 쓰지 마.
커피만 한 잔 타서 갈 거야. 교수님이 숙제 많이 내줬지. 네. 죄송합니다 하고 욕 먹어. 인턴이라 그렇게 막 심하게 욕은 안 하실 거야. 정신 차려. 인턴 때는 말이지. 선배가 요구르트에 빨대만 꽂아줘도 반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공감하시나요? 이게 힘들면 되게 고맙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년차 때는 그 모니터로 엑스레이를 보는 게 아니고 필름으로 봤거든요. 필름으로 봤기 때문에 옛날에 입원했던 환자면 옛날 필름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쭉 해야 돼요. 1년차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진짜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 정리하는 거예요. 옛날 엑스레이 또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다 보관하는 장소에 있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의 그 옛날 엑스레이가 어디 있을까를 추리를 막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다. 그러면 심장내과 외래를 또 가봐야 돼. 거기에 엑스레이가 가 있을 수도 있거든. 엑스레이를 이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엑스레이 정리하는 바닥에 있잖아, 바닥. 엑스레이 그 담아놓는 종이 있죠. 필름 봉투. 그거를 이렇게 한 4-5개 이렇게 줄 연결해서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잘 때가 있거든. 자주 잤죠, 그렇게. 근데 그 시간 되면은 이제 자는데 뭐 분국이나 인턴방 가도 잘 데가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치, 사람들이 이제 다 침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병원에 환자 이송용 카트 있죠, 카트. 카트가 복도에 이렇게 놔야지 있잖아. 어떤 경우는 카트 위에서 자기도 하고, 그때 강남 세브란스 이제 분국이 병동 안에 있었거든. 그 간호사 스테이션 뒤쪽으로 거기 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요. 바닥에 필름 깔아놓고. 자면 얼마 안 됐어. 일어나야 될 시간을 이제 간호사생들이 아니까 그 중에 또 착한 분들은 깨워줘요. 저러다가 이제 또 오늘 사고 친다 싶으면 깨우면서 정신 차리라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주거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사랑이 뽑히는 거지. 박사님도 아이스크림 받아보셨나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받아봤죠. 그때 어떤 아이스크림? 내가 그때 받은 거 요거 동그란 거 이렇게. 거부갈. 거북알 말고 비비빅. 아, 비비비. 그럴 때 이제 되게 고맙죠.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헤마토마 많으니까 볼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스르생 구화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헤마토마 많다고 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그 볼 있잖아요. 그게 왜 초승달 모양이냐고, 만들기도 쉽고 추가 가공이 필요 없는 단순한 형태인 사각형이나 원형이면 조금이나마 가격적으로 유리할 텐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 초승달 모양이겠죠? 나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모양이 콩팥 모양이잖아요. 콩팥 강남 콩 모양. 그게 콩팥 모양이거든. 신장. 그래서 저 볼 이름을 키드니라고 해요. 근데 바울도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동그란 바울도 있고 사각형은 없어. 못 본 것 같아. 실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유용한 거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딱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모양이, 그러니까 약간 볼록한 부분에 딱 갖다 대기가 좋아요. 딱 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좀 받고 이렇게. 네, 볼록하고 오목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30cc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온이 NEC 수술도 하고 장로 안으로 넣어주는 수술도 했는데 이런 아기일 경우에는 퇴원 때까지 어떤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장 수술했으니까 아기 배 관찰하면서 복부 팽만 증세가 있는지, 지금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변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체중 증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과마다 이렇게 뭐 하고 나서 딱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환자 가스 나왔다고 그러잖아. 환자 가스 나왔다는 건 뭐를 의미할 거야? 독성 물질이 빠져나왔다. 장응 운동. 장이 운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리 수술한다 그러면 발가락 잘 움직이는지, 팔 이런 데 수술했다 그러면 손 뭐 1등 해보세요. 뭐 이런 그 수술이 별 문제 없이 잘 됐는지를 딱 확인하는 키포인트 몇 가지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처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잘 안 됐으면
환자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관통하는 거 찾았다. 아 진짜요? 오늘 관통하는 거는 박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흉부외과하고 이익준 교수가 감사합니다를 받는데 응급의학과생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했고. 시온이 오늘 벌써 300cc 먹었다면서요. 네. 시온이 어머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전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전 수술하고 하루에 한두 번 잠깐 5분 정도 보는 게 다였어요. 나머지 23시간 55분은 우리 니큐 간호사분들이 시온이 봐주셨어요. 왜? 여기서는 이제 소아 이분이 감사합니다를 받는데 실제로는 맨날 애들 봐주고 밥 먹이고 했던 그 신생아실 간호사생들이 실제로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박사님 환자가 있으실 거잖아요. 박사님의 병원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노력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많죠. 다죠, 다. 봐봐요.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감사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냥 고맙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려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도 수술팀을 오히려 제일 몰라요. 예를 들어 재활팀이다. 재활팀은 그래도 계속 같이 이제 치료를 해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재활팀 선생님들은 또 잘 알기도 하고 거기 또 고맙다고도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해주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분들의 존재는 알지는 몰라도 어쨌든 얼굴조차 잘 못 보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 첫 번째 뭐 수술팀. 수술팀은 환자분들이 들어와서 마취하고 마취기는 바로 나가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수술팀은 그런 존재죠. 음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고 또 행정팀, 행정 쪽 관련된 모든 팀들 환자 진료 직접 안 하지만 또 이분들이 없으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관련된 행정, 뭐 홍보, 국제팀 이렇게 쭉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환경미화팀 선생님들 또 맛있는 또 밥 해주시는 영양팀 환자분들은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또 모든 일들이 돌아가고 진료를 볼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여러 분야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그렇죠. 뭐 모든 분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계시죠. 나 오늘 너무 이렇게 관통하는 말을 잘하는 거 아니야? 이상철 원장님 닮았다고 댓글에. 닮았네 이상철 쌤. 보통 저 글러브 끼고 있을 때는 안경 할 때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오염되면 안 되니까 손등이라도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제 글러브 안 닿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 누구한테 안경 좀 올려달라고 해요. 요거는 콘타된 거예요. 넌 내게 반했어. 화려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네. 넌 내게 반했어. 원래 뮤지컬 배우라고 그랬죠. 일부러 못 부르는 거네. 옛날로 돌아간다면 밴드부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밴드부 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뭐 하고 싶으세요? 보컬. 보컬.
보컬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사실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바이올린을 했었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아 진짜? 근데 중학교 가면서 바이올린 이제 놓고 지금은 도레미파솔레 도는 기억나요. 도 이게 동가 이도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이제 음악을 들으면 막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부활하고 퀸을 좋아하니까 그 들으면 한번 이걸 불러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하면 그 보컬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악 들을 때. 아무 다른 의미 없어. 이상한 표정 짓지 마세요.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예전에 또 뮤지컬 이렇게 볼 때는 뮤지컬 배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고 싶다기보다도 한번 이렇게 동호회처럼 무대를 해보고 싶다. 안 부르실 거면서 계속 간을 아니 진짜 아무 의도가 없었어.